저는 김은자입니다. 올해 68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어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 부담스러워서 햇살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 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짐을 옮기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였죠. 어머님,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김은자라고 해요. 저는 정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정수 씨는 정말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짐을 나르면서도 제가 힘들까봐 계속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박순자 씨였습니다. 정수 씨가 인사를 건네자 순자 씨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정수 할아버지 참 친절하시죠? 제가 말했어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뭘 조심해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정수 씨는 그저 친절한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정수 씨가 손을 흔들며 불러주셨어요. 은자 씨,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니 정수 씨가 음료수를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긴장하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긴장하는 걸 아세요? 표정을 보면 알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정수 씨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 갔어요. 제 고향이 어디인지, 자녀는 몇 명인지, 취미는 뭔지 물어보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순자 씨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조심하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새로운 분이 왔네. 정수 할아버지가 벌써 접근했더라고.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라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섬뜩했습니다. 방문을 잠그며 생각했어요. 정수 씨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일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수 씨의 친절함이 진짜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제게 그의 다정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원에서 누군가 걷고 있었어요. 정수 씨였습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혼자서 뭔가 중얼거리며 걷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어요. 아침이 되어 세수를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정수 씨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죠? 작은 선물이에요.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요. 첫날은 다들 힘들어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정수 씨는 웃으며 꽃을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연습한 듯한 완벽함이었거든요. 그럼 산책이나 같이 할까요? 정원이 참 예뻐요. 저는 망설였어요. 순자 씨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정원을 걸으며 정수 씨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얘기, 꽃 얘기, 실버타운 생활에 대한 조언들.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고 완벽했습니다. 은자 씨는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세요? 1년 정도요. 남편이 작년에. 아, 죄송해요. 저도 아내를 일찍 잃어서 그 마음 알죠. 정수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금방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어색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좋으시거든요. 하지만 정수 씨의 말과는 달리 다른 입주민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특히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를 만났어요. 순자 씨는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은자 씨, 정말 조심하세요. 정수 할아버지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순자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급히 자리를 떴어요.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정수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은자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밖에서 차나 한 잔 어때요? 저는 망설였어요. 순자 씨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기엔 너무 적적했습니다. 그럴까요? 실버타운 근처 찻집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정수 씨는 제가 좋아할 만한 자리를 미리 예약해 두셨더군요. 너무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이 찻집 어떻게 아셨어요? 예전에 아내와 자주 왔던 곳이에요. 이제는 혼자 오기가 그래서. 정수 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을 잃은 후에 그 허전한 말이에요. 아내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에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죠. 정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진짜 슬픈 표정이었어요. 저는 순자 씨의 경고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감정을 보이는 분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은자 씨를 만나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우울했는데 정수 씨 덕분에 기분이 나아져요.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그날부터 정수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아침 산책도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정수 씨는 정말 완벽한 동반자였어요. 어느 날은 꽃을 가져다 주셨어요. 은자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제가 장미를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표정을 보면 알죠. 어제 정원에서 장미를 보실 때 눈이 반짝이시더라고요. 정수 씨는 제 작은 표정 변화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셨어요. 그런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말년엔 이런 세심함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CD를 가져오셨어요. 같이 들으면서 차나 마셔요. 이 가수를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은자 씨가 흥얼거리시는 걸 들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부른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요. 이렇게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입주민들과 대화할 때 정수 씨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우연히 정수 씨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정수 씨는 저를 보자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자 씨,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나왔어요. 산책이나 할까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같이 가요. 정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순자 씨와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순자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자 씨, 정수 할아버지가 이전에 다른 실버타운에 있었다는 거 알아요? 네, 들었어요. 그게 왜요?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접근해서. 무슨 일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순자 씨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가 저에게 보여준 다정함이 가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소문 아닐까요? 정수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은데요. 은자 씨,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그냥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자 씨의 말에 뜨끔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수 씨의 친절이 진짜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수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가져다 주시는 모습을 보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시는데 나쁜 의도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자 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직접 만들었어요.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요. 별거 아니에요. 정수 씨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이런 배려를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또 시작했네. 이번엔 김은자 할머니야. 안타깝다. 좋은 분 같은데. 제 이름이 나오니까 귀가 쫑긋해졌어요. 몰래 들어봤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벌써 세 번째 실버타운이라면서? 맞아. 이전에도 똑같은 방식이었대. 처음엔 친절하게 접근해서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엔 쉿, 조용히 해. 들릴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버타운이라니요? 정수 씨가 저에게 말한 건 2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됐나요? 아, 정수 어르신요? 8개월 정도 되셨을 거예요. 8개월이라고요? 분명 2년이라고 하셨는데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전에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오신 건가요? 그런 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버타운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다른 실버타운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혹시 정수라는 분 아세요? 그 할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정수라고요? 키가 크고 인상 좋은 분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분 조심하세요. 우리 실버타운에서 큰 사고를 쳤거든요. 무슨 사고요? 이영이라는 할머니가 그분 때문에 큰 낭패를 봤어요. 생활비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거든요. 300만 원이라니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정수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걸까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러 실버타운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한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정수 씨에 대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의 친절함이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그날 밤 정수 씨가 찾아왔어요. 은자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끔 소문을 좋아하거든요. 정수 씨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마치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에요. 은자 씨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정수 씨의 말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증언을 들었어요.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었어요. 정수 할아버지요? 그분 이상해요. 밤에 자주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를요? 네, 복도에서 큰 소리로요.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어떤 계획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랑 짜고 하는 일 같았어요.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정수 씨가 정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수 씨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다른 입주민들과 대화할 때의 표정, 저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정원을 산책할 때도 정수 씨는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 씨,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계속 두리번거리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냥 습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수 씨의 표정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에서 정수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직 시기상조야. 좀 더 기다려야 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무슨 시기상조라는 걸까요? 뭘 기다린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다정함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은자 씨,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좀 먼 곳으로 나들이 갈까요? 어디로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조용하고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도 없는 곳이라니요? 왜 하필 그런 곳에 가자고 하는 걸까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가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정수 씨의 표정에 아쉬움보다는 아무래도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정수 씨가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창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수 씨가 새로 입주한 최명자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수 씨가 명자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정수 씨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설마 정수 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명자 씨에게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린 대화였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명자 씨,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정확히 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똑같은 톤, 똑같은 표정으로 말이에요. 네, 남편을 잃고 나니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아내를 일찍 잃어서요. 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요. 아내를 일찍 잃었다고, 그래서 외로움을 안다고 하시던 그 말이요. 정수 씨 같은 분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마치 대본이라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수 씨가 저에게만 특별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순자 씨를 만났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은자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 정수 씨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봤구나. 명자 씨랑 있는 거 말이지? 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했던 그 말들을요.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믿겠지? 정수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왜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했겠어? 순자 씨는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정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 이전 실버타운에서 온 사람한테 직접 들었거든. 뭘 들으셨는데요? 정수 할아버지가 벌써 3군데 실버타운을 돌았다는 거야. 항상 같은 방식이야. 새로운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접근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마음을 얻고 나면, 그럼요,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빼낸다거나 하는 거야. 개인정보라니요? 생각해보니 정수 씨가 제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자녀들 연락처, 은행 어디를 쓰는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까지도요. 그럼 아내분도 거짓말이에요? 아마 그럴 거야. 사실 확인해 본 적 있어? 생각해보니 정수 씨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죠. 그럼 저한테 접근한 것도 당연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은자 씨가 혼자 살고 연금도 받고 하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설렘과 따뜻함이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 뭐요? 이전 실버타운에서 피해를 당한 할머니가 한두 명이 아니래. 어떤 할머니는 생활비를 빌려줬다가 못 받았고, 어떤 할머니는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가 큰일 날 뻔했제. 통장 비밀번호까지요? 소름이 돋았어요. 생각해보니 정수 씨가 며칠 전에 혹시 은행 업무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는 신고 안 했나요? 증거가 부족했대. 그리고 할머니들이 창피해서 말하기를 꺼렸고 정말 치밀한 범죄였어요. 외로운 할머니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그럼 지금 명자 씨도 당연히 위험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막을까요? 명자 씨가 제 말을 믿을까요? 오히려 질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명자 씨를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수 씨와 함께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 씨가 의도적으로 명자 씨를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우연히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요즘 밤마다 전화를 해요.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를요? 네, 뭔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계획이라니요? 정말 조직적으로 하는 일인가 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상한 걸 봤어요. 뭐요? 정수 할아버지가 명자 할머니 방 앞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열쇠 구멍을요? 설마 몰래 들어가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복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수 씨가 명자 씨 방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뭔가 작은 도구로 문을 만지고 있었어요. 정수 씨, 뭐 하세요? 정수 씨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 급히 감췄습니다. 아, 은자 씨. 명자 씨가 문을 잠그고 나오질 못한다고 해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요? 네,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하지만 명자 씨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요. 그럼 제가 관리사무소에 연락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정수 씨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뒷모습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명자 씨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명자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정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명자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수 씨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명자 씨, 조심하세요. 정수 씨는 그때 문이 열리며 정수 씨가 들어왔어요. 제 말을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자 씨가 대답했어요. 정수 씨가 저를 째려봤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정수 씨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은자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정수 씨가 저를 끌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자 씨, 혹시 이상한 소문이라도 들었나요? 무슨 소문이요?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말이에요. 정수 씨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더 이상 다정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 아닌가요? 뭐가 사실이라는 거죠? 다른 실버타운에서 할머니들을 속였다는 건 말이에요. 정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들켰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죠? 헛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은자 씨,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정수 씨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한테 똑같은 말하는 거 다 봤어요. 저한테 했던 그 말들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거짓말로 사람 마음을 속이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수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은자 씨, 앞으로 조심해서 말하세요. 저한테 해가 되는 얘기를 퍼뜨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당할 수는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정수 씨의 정체를 폭로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무너지는 세상.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정수 씨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의 도움으로 이전 실버타운에 있던 분들을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이영애 씨였어요. 70대 초반의 단정한 할머니셨는데 정수 씨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매일 안부도 물어보고 꽃도 가져다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저와 똑같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요? 300만 원이요. 아들 수술비가 급하다면서요. 300만 원이나요? 거금이었어요. 그래서 빌려주셨어요? 네, 그때까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버타운에도 안 나타나고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에 짐을 싸서 나가버렸더라고요. 신고는 하셨어요? 했죠. 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해줬어요. 정말 치밀한 범죄였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고 할머니들의 선의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분도 있었나요? 네, 박정순이라는 할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봤어요. 그분은 돈은 안 빌려줬지만 개인정보를 다 알려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개인정보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대요. 은행 업무를 도와준다면서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생각해보니 정수 씨가 저에게도 은행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이영애 씨를 만나고 나서 박정순 씨도 만났어요. 정순 씨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수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와 짜고 하는 일이에요.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요? 다음 타겟이 누구고 언제쯤 실행할 건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정수 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계획적으로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버타운 직원 중에도 내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자요? 입주민들 개인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연금 얼마 받는지, 자녀들 사는 곳은 어디인지, 예금 얼마나 있는지까지도요. 점점 무서워졌어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정순 씨도 피해를 크게 보셨어요? 다행히 마지막에 눈치챘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 이상하다 싶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급하게 재촉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은행에 가지 말고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수상했어요. 다행히 정순 씨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다른 할머니들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증언들을 듣고 나니 정수 씨에 대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과 다정함이 계산된 연기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귀띔해 주신 말이었습니다. 은자 씨 조심하세요. 요즘 정수 할아버지가 은자 씨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거든요. 저에 대해서요? 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를 상대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제 개인정보를 알려주신 건 아니죠? 당연히 안 알려줬어요. 하지만 다른 입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정수 씨가 언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지 모르니까요. 혹시 명자 씨는 괜찮을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명자 씨,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또 정수 씨 얘기예요? 네, 들어보세요. 정수 씨는 사기꾼이에요. 명자 씨가 웃었어요. 은자 씨,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질투가 아니에요. 진짜로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영애 씨와 정순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하지만 명자 씨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문 믿으면 안 돼요. 정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명자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자 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답답했어요. 명자 씨가 저와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정수 씨가 제 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은자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무슨 사실이죠?
정수 씨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이요. 정수 씨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은자 씨,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날 줄 아세요? 큰일은 정수 씨가 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요. 신고하세요. 무슨 증거가 있나요? 정말 뻔뻔했어요.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증거는 충분해요. 이전 피해자들 증언도 있고요. 그런 게 증거가 되나요? 법적으로 아무 소용 없어요. 정수 씨는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은자 씨,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할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게 놔둘 수 없거든요. 정수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분명히 위협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방문 앞을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전화도 이상한 게 많이 왔어요. 정수 씨가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할머니들이 피해를 보게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수 씨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전체 입주민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정수 씨와 명자 씨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갈 때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잠깐 모든 분들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은자 씨, 뭐 하는 거예요? 정수 씨가 일어났어요. 앉아 계세요. 다 끝날 때까지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여러분, 정수 할아버지는 사기꾼입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가 말했어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정수 씨는 여러 실버타운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속이고 있어요. 증거라도 있어? 정수 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냈어요. 이영애 씨와 박정순 씨가 써준 증언서였습니다. 이분들은 이전에 정수 씨에게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이에요. 직접 증언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증언서를 돌려가며 봤습니다. 이영이라는 할머니는 정수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다가 하룻밤 사이에 잠적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순자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네, 그리고 박정순이라는 할머니는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해서 의심하게 됐다고 해요. 정수 씨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명자 씨가 저를 봤어요. 정수 씨가 명자 씨한테 하는 말들,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아내를 일찍 잃어서 외롭다는 말, 항상 곁에 있어주겠다는 말, 모든 게 똑같았어요. 명자 씨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정수 씨가 반박했어요. 잘못된 게 뭐냐고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럼 아내분이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정수 씨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온 지 2년이라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수 씨가 밤에 명자 씨 방 앞에서 뭔가 하고 있던 사진을 찍어둔 거였어요. 이건 정수 씨가 명자 씨 방문을 열려고 하는 사진이에요.
그건 명자 씨가 도움을 청해서 정수 씨가 변명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명자 씨를 봤어요. 명자 씨, 그날 밤에 정수 씨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명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제 정수 씨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정수 씨는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기꾼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계획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입주민이 물었어요.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증언을 했어요. 정수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걸 봤다고요. 정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발하겠어요. 고발하세요. 저도 사기 혐의로 고발할 거거든요. 증거가 뭐 있다고요? 이전 피해자들 증언, 거짓말한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짓까지 모든 게 증거예요. 사람들이 정수 씨를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어요.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었다니. 정수 씨가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질투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질투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정수 씨 같은 사기꾼을 누가 질투해요? 정수 씨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명자 씨, 이제 믿으시겠어요? 명자 씨가 정수 씨를 쳐다봤어요. 정수 씨, 정말이에요? 은자 씨 말이 사실이에요? 정수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세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뭐라고요? 정수 씨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조용했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기꾼이었나 봐. 그럼 도망가겠어? 은자 씨가 용기 있게 말해줘서 다행이야. 명자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자 씨, 고마워요.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정말 속을 뻔했네요. 며칠 전에 은행 업무를 도와준다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혹시 알려줬어요? 다행히 안 알려줬어요. 뭔가 이상해서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자 씨, 정말 대단해요.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정수 씨는 짐을 싸서 사라졌어요. 새벽에 몰래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역시 도망자의 행동이었죠.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서와 함께 말이에요. 이런 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막아야 해요. 네, 접수해 드릴게요. 다른 지역 경찰서와도 협조해서 수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수 씨가 다른 지역에서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실버타운에서 같은 짓을 하다가 잡혔대요. 순자 씨가 들려준 소식이었어요. 다행이네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요. 은자 씨 덕분이에요. 은자 씨가 용기 내서 폭로하지 않았으면 계속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도 들었어요. 처음 순자 씨가 경고했을 때 더 빨리 눈치챘더라면 명자 씨도 덜 힘들었을 텐데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정수 씨가 체포된 후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입주민들이 저를 영웅처럼 대해주었지만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은자 씨 덕분에 우리가 큰일 안 당했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더 똑똑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알려준다는 거였어요. 김은자 씨 신고해 주신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어떤 단서요? 정수 씨가 혼자 활동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당이었거든요. 역시 제 짐작이 맞았어요. 총 몇 명이에요?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지역의 실버타운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치밀한 범죄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내부 협조자도 있었어요. 실버타운 직원 중에 개인정보를 빼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찾았어요. 전국적으로 20명이 넘을 것 같아요. 20명이나요? 정말 많은 할머니들이 피해를 당한 거네요.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총 억 단위가 넘을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당했거든요. 1000만 원이나요? 할머니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에요.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이미 쓴 돈이 많아서 전액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안타까웠어요. 힘들게 모은 돈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긴 할머니들 생각하니까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이영애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은자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정수가 잡혔다면서요? 네, 다행히 체포됐어요. 제 돈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기대해봐요. 정말 고마워요. 은자 씨가 용기 내주지 않았으면 계속 당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고요. 며칠 후 명자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은자 씨, 정말 죄송해요. 그때 은자 씨 말을 안 믿어서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정수 씨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네요. 저도 완전히 속을 뻔했어요. 명자 씨의 표정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명자 씨도 피해자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데 은자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다른 분들이 경고해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워요. 이제 조심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전체 입주민들이 모여서 간단한 모임을 가졌어요. 정수 씨 사건 이후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이번 일로 모두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아무리 친절해도 너무 빨리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서로 상의해야 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의견을 말했어요. 은자 씨 같은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말고 말해야 해요. 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이번 일이 모두에게 교훈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걸까요? 외로운 할머니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 걸까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많다면서요.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대요. 조심해야 해요. 서로서로요. 모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까지는 생기지 않았어요. 정수 씨 같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순자 씨 같은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수 씨 일당이 모두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거 작전을 벌였대요. 경찰서에서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은자 씨가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피해자들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범인들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전액은 어렵지만 상당 부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었어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혼자라도 냉정함을 잃으면 위험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순자 씨가 처음부터 경고해 줬는데 제가 무시했거든요. 세 번째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더 큰 피해가 생겨요. 마지막으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두려워서 아무 말 안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깨달음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됐고 실버타운의 일상도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은자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은자 씨 사기 예방 교육 강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요? 네, 이번 정수 씨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우셨잖아요. 그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생각해보니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실버타운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훨씬 생생할 거거든요. 해보겠어요. 첫 번째 강의는 다른 실버타운에서였어요. 20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자라고 합니다. 처음엔 긴장됐지만 제 경험담을 들려주니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할 뻔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너무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특히 개인적인 걸 많이 물어보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로 빌려주면 안 돼요. 개인정보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고요. 특히 통장 비밀번호는 가족한테도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요. 강의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강의는 경로당에서였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대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노리는 거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꼭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급하다고 재촉하는 사람은 더욱 조심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면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줘요. 마지막으로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은자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에요. 용기가 있으셔서 부러워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강의를 석 달 동안 계속했어요.
총 15군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제안을 해왔어요. 은자 씨, 실버 사기 예방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예방단이요? 네, 은자 씨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기 예방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으면 함께 확인해 보는 거죠. 해보고 싶어요. 실버 사기 예방단이 만들어졌어요. 저를 포함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5명이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홍보 포스터 만들기였어요. 조심하세요. 실버 사기. 너무 친절한 낯선 사람을 조심하세요. 개인정보 절대 누설 금지. 의심스러우면 주의와 상담하세요. 포스터를 만들면서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다니요. 두 번째 활동은 상담 전화 운영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죠. 여보세요. 실버 예방단입니다. 아, 저기요. 우리 실버타운에 새로 온 남자분이 있는데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너무 친절하고 개인적인 걸 많이 물어봐요. 일단 조심하시고 절대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마세요.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실제로 사기꾼을 미리 막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시에서 표창장을 준다는 거였어요. 은자 씨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인정해서요. 시청 강당에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김은자 씨는 실버 사기 척결에 앞장서서 많은 어르신들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엔 제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고 다른 분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실 건가요? 네, 이런 사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기사가 신문에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고 함께 활동하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예전엔 외롭고 의존적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지금은 독립적이고 당당해졌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수 씨 사건이 저에게는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은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다만 더 신중하고 현실적이 되었을 뿐이에요. 예방단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벌써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강의를 했고 실제로 사기를 막은 경우도 10건이 넘어요. 제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정말 뿌듯해요. 어제는 정순 씨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수 씨 일당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은자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셔서요.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일부 배상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았어요. 바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이제 매일매일이 의미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외롭지도 않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68세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정말 마지막까지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의 동정이나 의존 없이 제 힘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